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들고 다닌다, 휴대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많이 강한 게 사실이죠. 오늘은 들고 다니기 딱 좋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좀 휴대용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하죠. 게이밍 제품들 같은 경우가 있고, 뭐 거치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트북 하면은 휴대용이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많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대를 위해서 점점 더 가벼운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프리미엄 제품군들이 많이 출시가 되기도 합니다. 에수스에서는 프리미엄 하면은 젠북이 있죠. 젠북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의 젠북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제품입니다. 젠북 14 울트라 라이트 UX435EAL B11735ED라는 모델명을 가진 제품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7 1165G7을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인텔의 내장 그래픽인 아이리스 Xe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LPDDR4X 16기가로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니터는 14인치고요. FHD 해상도의 sRGB 100%의 세격을 가지고 있는 밝기 400니트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SSD는 NVMe 1TB를 가지고 있고요. 인텔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그에 따라 PD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무게는 지금까지 젠북 중에서 가장 가벼운 980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대용량인 64W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17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업인 만큼 글로벌 워런티 24개월을 지원하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56만 9천원입니다. 사양은 보신 것처럼 i7 1165G7 타이거레이크 CPU를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는 LPDDR4X 4266MHz의 클럭을 가진 메모리가 16기가 온보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Xe 그래픽카드는 인텔 내장 그래픽 중에서 가장 높은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롤, 스포, 서든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로 FHD 영상은 전혀 불편함 없이 편집을 하실 수 있고, 4K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VMe 1T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용량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운 무게입니다. 굉장히 가볍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그냥 14인치 제품인데 굉장히 좀 가볍게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가볍습니다. 이 제품 실제로 스펙상의 무게는 980g입니다. 근데 실측을 해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실측을 해봤을 때 945g으로 측정이 됐거든요. 이게 스펙표에 조금 더 가볍게 표기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980g으로 일단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화질입니다. 화질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죠.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실제로 보이는 화질을 카메라가 다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 400니트 밝기의 sRGB 100% 패널이라서 밝기도 상당히 좋고 색재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실제 화면이 조금 더 깔끔하고 화질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화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면은 카메라에 사실 다 100%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400니트의 밝기를 가진 패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에서 그냥 볼 때는 250니트만 해도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야외로 들고 나가거나 조금 밝은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 아무래도 휴대용 제품이기 때문에 야외로 들고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이게 250니트면 어둡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니트 패널을 사용을 했고, 실제로 400니트 패널 같은 경우는 야외에 사용을 했을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버틸 수 있을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이 제품이 이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던 제품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얇고 가볍게 나오다 보니까 스피커가 조금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 스피커 소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피커 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스피커 소리는 이 정도만 하면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난 스피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대 제품이 되면 이제 스피커 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제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무래도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풍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바디가 우리가 기본 알고 있던 이제 젠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심원 구조가 아니죠. 이게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지 않고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상판에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무광의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단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펄감이 있는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키보드의 경우도 14인치 사이즈에 맞게 숫자 키패드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터치패드에 이렇게 넘버패드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키보드 백라이트도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합니다. 한글 각인 부분도 잘 보이도록 라이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뒷면을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4Wh 배터리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최대 17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쿨러 부분을 보시면 쿨러의 구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예전 것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어요. 팬도 두께가 두꺼워지고 팬의 구조가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바뀌면서 또 풍량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쿨링 성능은 더 좋아지는 반면에 더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 뭐 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 이제 시네벤치를 제가 구동을 해봤는데 구동을 하면서 느꼈을 때는 분명히 시네벤치를 구동을 하면 소음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웹서핑을 한다거나 할 때도 전혀 뭐 소리가 좀 뭐 불편하다 이런 정도 수준의 소리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서관에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조용한 정도 수준의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네벤치를 돌려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네벤치 R23으로 점수를 측정을 해봤고요. 성능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싱글코어가 1453점이 나왔고 멀티코어가 5289점을 기록했습니다. 벤치마킹 점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기존에 우리가 봤던 i7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체크를 해봤는데 점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메모리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뭐 조금 성능이 잘 나오는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 제가 사용을 하면서 요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가벼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닫았을 때 이 상판이랑 하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은 좀 덜렁거린다는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상판이랑 하판이 붙는 쪽이 자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닫았을 때 그 다음에 열 때도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디테일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감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 만족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잘 만든 만듦새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품이 입고가 되고 제가 얼마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리뷰를 바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 리뷰를 한 번 더 준비를 할 거니까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영상을 다음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